타면은 3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이크 파크를 탈 때는 앞에 서스펜션은 세그가 20%, 뒤에는 30% 이게 이상적이고, 일반적인 엔듀로 라이딩 어필도 좀 하고 페달링도 하고 싱글 뮤직을 타는 일반적인 엔듀로 라이딩에서는 앞에는 25%, 뒤에는 30%가 이상적이에요. 왜 바이크 파크를 탈 때는 앞이 20%고 일반적인 엔듀로 라이딩을 할 때는 5%가 더 들어가는 25%냐? 일반적인 산악 코스에서 라이딩을 할 때는 경사가 심하거나 바위 구간이 많지가 않으면 생각보다 앞 서스펜션이 받는 충격이 크지가 않아요. 앞 서스펜션이 크게 차이를 내지 않고 동일하게 충격 흡수를 하는데, 바이크 파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속이에요. 굉장히 고속이고 점프를 많이 하고 뱅크를 많이 돌면서 자전거가 해당 기물을 진입할 때 자전거에 충격을 많이 받게 돼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속도가 빠를수록 앞 서스펜션을 받는 힘이 커져요. 속도가 빠를수록. 그리고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을수록 관성이 세지면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앞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힘이 커지죠. 그래서 앞 서스펜션이 받는 스트레스가 커져요. 그리고 점프를 할 때 점프대에 진입을 하면서 앞 서스펜션이 먼저 들어가게 되니까 앞 서스펜션이 뭔가 버텨줘야 되고요. 바이크 파크는 대체적으로 드랍도 많아요. 드랍도 많아서 착지를 하는데 착지 부분도 내리막이죠. 랜딩 부분이 내리막이기 때문에 앞 서스펜션이 받는 부담이 커지죠. 그리고 바이크 파크는 코너마다 브레이크 범프라고 해서 땅이 빨래판처럼 우둘투둘해요. 네. 이때도 앞바퀴가 먼저 진입을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앞 서스펜션이 받는 스트레스가 커지죠. 그리고 뱅크를 진입을 하면서 원심력이 발생을 하는데, 처음에 뱅크를 진입하면서 코너를 돌 때 코너의 가장 휘어진 부분 앞바퀴가 항상 먼저 진입을 하겠죠. 이때 앞바퀴가 먼저 진입을 하는데 브레이크 범프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범프가 없는 상태에서 뱅크를 진입을 하더라도 원심력에 의해서 앞 서스펜션이 과도하게 가라앉게 되는데, 이게 브레이크 범프까지 있으니까 앞 서스펜션이 받는 충격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라이딩을 할 때보다 앞 서스펜션만 에어를 좀 5% 정도 더 넣는 거예요. 앞 서스펜션이 잘 버틸 수 있게. 그래서 앞 서스펜션에 에어를 좀 더 많이 넣고 타는 거고요. 일반적인 싱글 주행에서는 앞 서스펜션이 받는 스트레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앞에 25%, 뒤에 30%, 앞이 약간 더 단단하게 세팅을 해줘서 앞 서스펜션이 평소에 뒤 서스펜션보다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핸들 높이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세그 세팅을 하실 때는 평상시에 라이딩하는 복장 착용해 주신 상태에서 보호대랑 자전거 위에 올라타고요. 이렇게 거치대가 있으면 조금 더 편해요. 거치대가 있으면 좀 편하고, 이 상태에서 바로 이 서스펜션에 있는 고무 링을 내려서 체크를 하시지 마시고 몇 번 정도 눌러주시는 거예요. 눌러주는 이유는 서스펜션이 장시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더가 올라타게 되면 원활하게 서스펜션이 처음에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 번 움직여 주어서 서스펜션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게 만든 상태에서 세그를 측정을 해주셔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페달 쪽에 체중 60%, 핸들 쪽에 40%를 치워주신 상태에서 세팅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앞뒤 링을 내리면 앞이나 뒤나 한쪽은 반드시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자전거 위에 올라타서 뒤 서스펜션 세팅을 먼저 하는 거예요. 뒤에를? 네, 뒤를 먼저 하는 거예요. 링을 내리고 이 상태에서 뒤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게 이게 내리고, 그래서 요 들어간 거리를 전체 트래블 대비 몇 센치인지 계산했죠. 네, 이제 보통 이 세그를 세팅을 할 때 뒤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뒤 트래블이 170이지만 실제로 이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이 거리는 틀려요. 보통은 대부분 이 서스펜션 본체에 써 있어요. 예를 들면 I2I 230에 곱하기 X 해가지고 이제 뭐 60, 65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60이면은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거리가 60mm라는 얘기고 65는 65mm라는 얘기겠죠. 여기서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가지고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샷 같은 경우에는 뒷서스펜션 세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라이딩 포지션 반대로 취하고
이 상태에서 앞서스펜션의 고무 링을 내려주고 앞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게 약간 체중을 뒤쪽으로 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락샥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락샥 제품은 이렇게 이 세그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세팅하기 편하죠. 근데 폭스 같은 경우에는 이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 내리신 다음에 뒷서스펜션과 마찬가지로 전체 트래블 대비 계산을 하셔가지고 퍼센테이지로 세팅을 하시면 되고 이게 서스펜션을 세팅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20%보다 더 들어가면 그만큼 에어를 더 넣으면 되고요. 25%보다 덜 들어가면 그만 에어를 빼면 되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이 서스펜션 세팅을 해주실 때는 요즘에 최신의 자전거들은 이렇게 뭐 하이 스피드 컴프레션, 로우 스피드 컴프레션이라는 게 있어요. 3개. 네, 그리고 한 1, 2년 전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딱 3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3단계로 되어 있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다 다운힐 모드로 풀어주시고 제 것처럼 뭐 하이 스피드, 로우 스피드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 풀어야 돼요. 전부 다 푸는 상태에서 아, 다 풀어야 돼요? 스피드를? 다 풀어야 다 돼요. 올려야 돼요? 아니요, 이 나사 푸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라우가 있고 스피드가 있는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내지 이게 빼기가 아니고 보통 밑에 조정할 때는 아, 알겠는데 밑에 거는 그대로 두시면 돼요. 밑에 거는 서스펜션이 나오는 속도 조절, 리바운드예요. 리바운드. 위에는 컴프레션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럼 최대한 잠궈야 돼요? 풀어야죠. 왜냐면 이 잠그게 되면 서스펜션이 느리게 들어가요. 이제 이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네, 안에 있는 거. 이렇게 플러스로 돌리게 되면 서스펜션이 느리게 들어가요. 그리고 풀면 빠르게 들어가고. 네. 안녕하세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은 이런 조절 장치가 있으면 네 있어요. 컴프레션 조절 장치 있으면 다 풀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 마이너스로? 풀어야 돼요. 네. 아. 왜 풀는 이유는 서스펜션이 뒤로 갈 때 저항이 아무것도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다 풀어준 상태에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서스펜션을 라이더의 체중에 맞게 세팅이 끝났어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컴프레션 세팅을 할 건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단계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막 많이 돌리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3단계는 특별한 세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라이더들이 편하게 탈 수 있게 3단계로 맞춰진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제 것처럼 이렇게 하이 스피드 컴프레션, 뭐 로우 스피드 컴프레션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자전거들은 이 컴프레션이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 컴프레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컴프레션을 다 조이고 자전거를 탔을 때 서스펜션이 좀 딱딱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강도를 조절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컴프레션의 역할은 강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리바운드가 서스펜션이 나오는 속도를 조절하잖아요. 컴프레션은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스펜션이 들어갈 때 빠르게 들어가면은 되게 부드럽게 느껴지겠죠? 예. 하지만 꽉 잠궈가지고 서스펜션이 느리게 들어가게 되면 단단하다고 느끼게 돼요. 사실은 단단한 게 아니고 느리게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느리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이 딱딱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다 풀고 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싱글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굳이 컴프레션을 세팅할 필요는 없어요. 세팅할 필요는 없고 이제 바이크 파크를 탈 때 아니면 점프를 할 때 홈롤을 탈 때 컴프레션이 다 풀어져 있는 상태면 홈롤을 주행할 때 자전거가 좀 쉽게 난창난창해지겠죠? 앞이 너무 잘 들어가고 뒤도 너무 잘 들어가고 하니까 자전거가 이 핸들 높이가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해요. 이거를 컴프레션을 잠궈주면 보여주어가지고 느리게 들어가게 만들어서 핸들이 위치가 난창난창하게 변하는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창에 탈 때 모르니까 누가 다 잠궈주더라고. 잠궈서 타라고. 네. 이제 컴프레션의 역할은 그거예요. 컴프레션 역할은 그건데 이제 이것도 용도에 따라서 틀려요. 이제 일반적인 동호인 라이딩을 할 때는 대부분 컴프레션을 다 풀지 않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바이크 파크를 탈 때는 컴프레션을 좀 잠가서 핸들이 움직이지 않게 조절을 하는데 이제 저처럼 엔듀로 레이스를 출전을 하면은 전부 다 풀고 타요. 그 이유는 고속에서 서스펜션이 최대한 빠르게 들어가게 만들려고. 근데 대부분의 동호인들은 고속에서 자신의 한계까지 라이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 서스펜션이 너무 쉽게 들어가면 난창난창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보면은 이제 클로즈 오픈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펌도 있고 중간에 네. 3단계. 그러면 보통 다 열고
타잖아요. 네. 그럼 펌을 해도 타도 돼요 가운데? 아니요. 이제 안 되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제자전거로 치면 요거예요. 보시면 이게 다운힐 모드, 이게 트레일 모드라고 해서 중간, 이게 네. 이제 어필 모드거든요. 보시면 다운힐 모드에서는 쉽게 들어가죠. 하지만 트레일 모드에서는 조금 단단하게 들어가지만 네. 그리고 어필 모드로 하면 안 들어가요. 그건 전 앞에도 있고 뒤에도 같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어필 모드인 상태에서 주행을 하면 아마 폭스샷 계시는 것 같은데 핀 모드가 지금 제가 이렇게 잠가놓은 폭스예요. 모드인데 네. 이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어필을 할 때나 평지에서 페달링 할 때는 아주 좋아요. 한테일 같은 효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약간 노면이 거친 상태에서는 안 좋아요. 그 이유는 바퀴가 계속 떠요, 땅에. 아. 계속 땅에 떠요.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잠긴 상태에서 충격을 받아서 쉽게 망가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사가 심하지 않은데 충격이 좀 있는 구간이에요. 중간 정도로 놓고 타는 거예요. 서스펜션이 움직이는데 과도하게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고 단단하게 움직이면서 페달링 효율까지 살릴 수 있게. 그리고 다운힐 주행할 때는 무조건 풀고. 네. 이 코스가 아무리 깨끗해도 다운힐 주행을 하실 때는 풀부탕이 제일 좋아요. 네.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정도. 같은 조건으로 네, 하는데. 앞에도 있으면요. 근데 앞에는 보통 그렇게 좀 많이 안 쓰게 돼요. 보통은 많이 안 쓰게 돼요. 보통은 많이 안 쓰게 되고 그래서 폭스샷도 작년, 재작년 모델까지는 이 산안기를 조절하는 모델이 있었고 이제는 그립2라고 해서 그 장치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제 것처럼